2001년부터 국가인권법안에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들어있었고요. 그것이 처음 들어갔을 때 뭐 그게 큰 문제가 되겠느냐 했지만 사실 20년이 지난 지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얼마나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활동을 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서 잘 보고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안에 지금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아직도 법조항이 있지만 이 서울 시민의 정서를 생각해서 지금 이거를 본격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 군데 적용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본격적으로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런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때는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효과를 학교 내에서 일으키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 서구에서 보면은 학교에서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적용됨으로써 이 화장실을 성중립 화장실, 남녀가 같이 쓰는 화장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고등학교 때 여학생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를 하니까 유치원부터 동성애와 성전환이 정상이라는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키게 돼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키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본격적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은 서울 시민의 정서를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이분들이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독소조항이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뭐 어느 정당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윤리도덕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악한 조례를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의회 의원님들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고려해서 정말 이 나쁜 서울 학생인권 조례를 이번 기회에 꼭 폐지해 주길 바라고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우리 다음 세대 정말 윤리도덕의 문제고 우리 다음 세대의 문제니까 꼭 저희들의 요청을 이 간절한 요청을 꼭 받아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6만 건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별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로 이 서명을 해보신 분과 서명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기존의 다른 서명과는 너무 다르고 정말 까다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숫자는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실제로 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다음 발언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자 대표이신 원성웅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서명부를 제출하면서 우리는 오늘 서울시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 실시해온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크게 빗나간 성교육 실태로부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원 서명자 명단을 서울시 의회에 제출합니다. 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중심이 된 51개의 단체와 다수의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과 길거리를 오가는 시민들까지 정치적 좌우 편향을 넘어서는 시민들이 총망라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와 손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초, 중고등학교와 유치원에서는 사용되고 있는 성교육 교재 안에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저촉되고 현행 법률에도 저촉되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국회에서 이미 그 법이 통과된 듯이 교육과정과 교재로 만들어서 교육하고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의 건전한 성윤리와 도덕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단식과 농성을 통해서 조희연 교육감의 면담을 추진하려 했으나 계속 무시하고 외면했으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서명에 돌입했고
다수의 단체들과 교회들도 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이 각급 학교와 도서실에 유포시킨 성교육 교재들을 보면 이것이 음란서적인지 성교육 교재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외설적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의 윤리와 절제의 아름다움은 전혀 없고 성적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남자끼리 또는 여자끼리 사랑해도 좋다고 가르치고 있으며 그런 것을 말리고 반대하면 그것이 바로 차별이고 불평등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뒤늦게 깨달은 학부모들이 하노버와 스투트가르트 시에서 20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나쁜 차별금지법 폐지와 동성애 교육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는데 그들이 들고 나온 피켓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섹스가 아니라 사랑이다. 현행 서울시 교육청은 문제가 있는 이 학생 인권 조례에 준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치 성욕의 노예라고 가정하고 교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인간성의 교육과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전에 육체적 정욕의 충동에 따라서 말초 신경의 자극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조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인간으로서의 품격과 도덕성의 함양은 아예 필요가 없는 것인 양 유격적인 성애의 기술만을 가르치는데 집중하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서울시 교육청은 알고 있습니까? 이런 일탈된 교육의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은 결과로 N번방 같은 집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자라나고 있는 것이고 동성애 성향으로 셀 수 없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조희연 교육감의 삐뚤어지고 왜곡된 교육 철학하에 추진되어 이미 큰 폐단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외설적 성교육을 시행하도록 주도한 사람들은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하고 아래로는 서울 시민과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무릎 꿇어 사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자신들의 자녀 손들의 인생에 음란과 저주의 쓴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서울시 교육청 산하학교에서 우리 자녀에게 이처럼 무책임한 성교육을 가르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도리어 학교에서 그 성교육 시간에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의 아름다움과 성결함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책임감 있고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가정과 사회를 이루도록 하는 진정한 의미의 순결한 사랑의 성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부가 서울시 의회에 접수되어서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기존에 부당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그동안 잘못 행해져 왔던 성교육 과정과 성교육 교재와 성교육 교사들이 크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년 서명자 대표 원성웅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에는 구호 제창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글자는 3번 외쳐주십시오. 나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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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녀 망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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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한효관 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성경민주사 심리협정 진상규명위원회 사무총장 한효관입니다. 예,
저는 2017년도부터 우리 정북에서 이 학생인권 조례로 죽음으로 내몬 그 송경진 교사 사망 사건을 주목하면서 지금까지 5년 동안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그런 활동가 중에 한 명입니다. 이 학생인권 조례는 저는 항상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주는 사탕 조례다. 사탕을 안 줬을 때는 고발하는 고발 조례고 결국 죽음으로 보내는 사망 조례라고 저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아이들에게 너네들이 불편한 게 뭐니? 너네들에게 기분 나쁘게 한 게 뭐니? 그거 있으면은 해결을 안 해줘? 그럼 우리 학생인권 센터에 와. 학생인권 옹호관이 검사가 돼서 그 사람들을 조사하고 그 선생님들을 불러서 선생님들을 모욕 줘서 결국은 그런 모욕감 때문에 결국은 견디지 못해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하는 그런 악한 조례라고 저는 체험으로 경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같은 전북에서 물론 서울시가 아니어서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이 법의 구조는 서울시가 더 악하죠. 근데 그쪽에서 선생님 한 분이 중학교 선생님, 음악 선생님이 여선생님이 제보가 왔습니다. 자기도 송경진 교사처럼 똑같은 경우를 당해서 자기도 정말 그 심정을 알겠다. 왜 죽음까지 선택한 것을 알겠다. 이윤즉슨 음악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싸가지가 없다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런 발언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수행평가를 보는데 일부 한두 번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선생님이 실수한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학생인권 옹호관에다 불려가가지고 당신은 반인권적인 사람이고 당신은 정말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지목을 받고 조사를 받았을 때 정말로 자괴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불려가서 경찰 사법권처럼 불려가서 조사받을 일입니까? 아니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님이 아이들의 사탕을 달라고 할 때 다양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래 너가 원하면 사탕 하나만 먹어봐라. 아니 건강 때문에 안 된다. 자 하나로 됐다. 2개로 됐다. 3개로 됐다. 이 모든 권리는 부모에게 있지 아이에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왜 나 사탕 더 안 주냐고 땡을 쓰고 그러는 부모 필요 없고 그런 교사 필요 없고 내가 억울하니까 이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서 학생인권센터에 내가 고발을 하겠다. 진정을 내겠다. 이런 구조라는 말입니다. 선생님 수업 왜 빨리 안 끝내주십니까? 선생님 왜 우리에게 휴식할 권리 놀 권리를 안 주십니까? 선생님 잘못됐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 없습니다. 아이들의 진술만으로 또 다른 어떤 동료 교사들의 어떤 그런 함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악용되는 것을 악용되는 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학생인권 조례는 너네가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내가 그 교사 혼내줄게. 증거 필요 없어. 너네가 피해가만 느끼면 되고 너네 질순말 있으면 돼.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를 못한다는 게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신체적 접촉은 과거 일이야. 이제 말도 못합니다. 우리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의 문제점이 뭐냐면 전국에서 혐오 발언을 조차 사법적 처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교육청 내에서 징계하기 때문에 사법적 처리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인권 조례는 전국적으로 한 7개 정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서울시에서 오늘 이 시점이 역사적인 사건이다. 아쉽게도 몇 년 전에 우리가 한번 시도했으나 저희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 기준선은 넘었는데 주소 하나만 틀려도 다 이게 거절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넘었음에도 우리가 그렇게 완성하지 못했던 그런 게 몇 년 전에 있었는데요. 오늘 이 순간에는 우리가 확실히 갖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10만이 목표였지만 저도 조금 낙심했지만 6만까지 넘었다는 건 대단합니다. 이게 25,000이 기준인데 6만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무엇이냐? 이 의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회가 우리의 학부법 진정한 뜻을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반드시 폐지까지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예, 만약 안 된다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이례적인 사건을 끊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싸웠고, 길게는 저번 때 몇 년 동안 싸웠고, 2010년도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직후부터 곳곳에서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교사들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에 와서도 아이들이 학생인권을 따지고 부모님들도 무시하는 그런 우리 악법조례는 반드시 폐지해야 될 거고, 우리 선생님들이 존경받고 사랑받는 선생 배우길 원하지, 우리 선생님들이 잠재적 범죄자라고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 조건을 폐지하고, 그렇다면 학생 권리와 의무에 관한 또 다른 법을 만들어서 우리 선생님들 때 우리 아이들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혜경 대표 비롯해서 서울시 학부모 연합회 주도해서 또 우리 차세대 등등 정말 우리가 이게 사실을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거 그냥 뭐 하루 준비하고 일주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문에 대적으로 필요한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는 우리가 이거 승리할 것을 우리가 또다시 환호의 축하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폐지하라! 폐지하라! 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폐지하라! 우리 자녀 망치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폐지하라! 폐지하라!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경과 보고를 서울교육사랑 학부모연합 이혜경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학부모와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추진 경과복을 하기 전에 한 말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어제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이 이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엄마에게 물어왔습니다. 그러면서 2시간 넘는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위험성을 모르고 있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에게 이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허구와 위험성을 알리고 싶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싶다. 그래서 엄마는 이걸 한다. 너도 함께 해달라 했지만 우리 아이는 그동안에 학생인권 조례로 인한 다양한 인권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저와 거리가 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서울 학생인권 조례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전국의 학부모들은 작년 12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 교육청 좌파 조희연 교육감이 실시한 나쁜 학생인권 조례에 기인한 제2기 서울학생인권 종합계획에 반대하는 텐트 농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동성애와 성전환을 우리 아이들에게 권리로 인식하게 하는 조례 제5조와 제28조의 거짓 인권 교육으로 인해 학부모의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학부모와 교사가 고발 대상이 되는 학생의 상담 및 조사 청구권 제27조로 인해 가정의 질서는 파괴되고 교권은 참담히 무너져 내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서울학생인권 조례 비교육적인 방치가 극에 달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학부모와 시민들은 결사적으로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반대했지만 교육당국은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 제13조를 위반하며 반교육적 행태를 계속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 6월 10일 51개 단체가 연합하여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첫째, 서울학생인권 조례는 상위법령 근거가 없이
지방자치법 제28조 등을 위반하고 있고, 둘째,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며 학생인권 옹호관을 설치함으로써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고 있고, 셋째, 소위 혐오 표현을 금지하고 중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 양육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넷째, 교육 관련 법률인 교육기본법에 상충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2021년 12월 28일 서울시 교육청에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청구서를 접수하였고, 다음해 1월 본 조례 폐지 청구 업무가 서울시 의회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22년 1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장장 8개월에 걸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청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시민 및 교회들을 상대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서명 홍보를 독려하였습니다. 학부모 정기 모임과 인터넷 블로그, 페이스북, 카톡방 등 SNS를 통해 폐지 서명 홍보 활동을 하였으며, 학생인권 조례 허구와 위험성을 알리는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여 시민과 교회에 홍보하였습니다. 2022년 4월부터 8월 현재까지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 120여 개가 넘는 중대형 교회가 폐지 서명 활동에 동참해 주셨으므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반 학부모와 시민들도 오직 서울 교육의 거짓 교육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는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교회와 단체를 상대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허구와 위험성을 알리는 특강을 수십 회 진행하였고, 7개월간 서명에 동참하겠다는 교회 주말마다 방문하여 서명 방법을 설명하면서 동참했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치르던 여의도 국회 앞과 서울시청 앞, 광진구, 은평구, 강동구 및 서울 전 지역 일대에서 길거리 서명을 진행하면서 각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멀리서 뛰어와 폐지 서명에 동참해 주셨고 서울 교육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수기서명 5765명, 전자서명 13,582명, 도합 64,347명의 서명지를 서울시의회 시민권익 담당관실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서명지는 특히 자녀를 둔 평범한 저와 같은 학부모들이 직접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가치를 세우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입니다. 고려대를 창립한 분이 1930년대 당시의 공산주의 소련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평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계급 차이가 극심할 뿐 아니라 빈부격차가 심해서 참다운 사회주의가 정착할 것 같지 않다. 당 지도자들의 호화사치 생활 풍조가 도를 넘는다. 현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진리와 질서를 외면한 채 좌익으로 편향된 지나친 좌파 인권 강조 사상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막상 평등을 파괴하고 비인륜적인 길로 학생들의 삶을 파괴하게 됩니다. 현재 거짓과 부패에 물든 좌파 교육감의 권력 남용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수년간 서울권 학생들의 학력은 전국에서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불공정 특혜 직권 남용으로 재판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한다면 교육의 수장 자리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거짓된 동성애, 젠더, 성소수자 등 인권 교육으로 청소년 에이즈가 급증하고 있으며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좌파 사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거짓 이념에 경도되어 있어 차별은 선택하는 어리석은 청년들로 길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말이 아니며 일방적인 주장도 학부모들은 하며 반드시 서울학생인권 조례를 만든 시의회와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그리고 관계자들은 마땅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은평교육사랑 학부모연합 전주연 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시는 학부모 여러분. 저는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세 자녀의 엄마입니다. 지금 이곳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온라인 서명 외에 종이 서명지로 서명한 것을 서울시 의회에 전달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왜 서울 시민들과 많은 학부모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사실 학생인권조례가 뭔지도 몰랐던 여느 엄마와 다름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권의 탈을 쓴 허울 좋은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일에 참여를 하다 보니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사회 전반 여러 곳에서의 갖가지 조례들과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또한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또한 인권을 가장한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제5조 1항에는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쓰여 있지만 이런 조례가 우리의 어린 자녀에게 성관계와 임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 내 성평등 교육을 활성화함으로 남녀 외에는 생물학적 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가지 젠더를 가르치고 동성애를 옳다고 표현하여 우리 아이들의 성별 정체성에 영향을 초래합니다. 실제로 영국 런던의 초등학교에서는 퀴어 축제를 개최, 불참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또 동성 간의 결혼 청원을 진행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영국의 최근 10년간 성전환 아동 청소년이 3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지속적인 젠더와 성교육이 진행된다면 과연 이런 일을 피할 수 있을까요? 또 28조 1항에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을 의무로 하여 성소수자가 아닌 일반 교사나 학생들의 인권과 말할 권리를 박탈하였고 제16조 3항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조항으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무혐의로 밝혀졌던 제자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선량에 몰고 갔던 비극이 있습니다. 학생의 권리만 있고 의무와 책임감이 주어지지 않는 인권 교육은 우리 아니라 미래까지도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생이 된 자녀의 입을 통해 듣게 된 말이 그 당시에 교과서에 나와 있던 작은 메시지를 보고 성소수자도 차별받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실제로 잘 알지 못하고 인권조례가 뭔지도 모르는 부모들이 그러나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된다면 어떤 부모님들이 찬성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유로 가정주부로 살았던 제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실상을 알며 서명을 받았지만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더욱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인해 학생에서 사회주의 이념 교육과 젠더 교육을 받은 아이들과 의견 대립으로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이 있고 동성애가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차별주의자라는 얘기를 듣는 지경입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행동하게 되어 있는 백지와 같습니다. 이런 자녀들에게 올바른 인성과 책임지는 훌륭한 어린이 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일과 앞으로 다가오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낼 것입니다. 먼저 어른이들이 먼저 깨닫고 행동해야 우리의 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해주겠지라는 안일함이 아니라 내 자녀와 다음 세대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서 이 나라를 지켜내기를 소망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은평구에 거주하시는
학부모님의 발언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구에 거주하는 고등학생과 이제 중학생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저 또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대로 제가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를 올바른 그 역사 교육하는 곳에 이제 한 1년 정도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 아이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 나라가 그 좌파 교육으로 얼룩져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둘째 아이가 이제 많이 느끼게. 그래서 저희 둘째가 다녔던 학교는 이제 혁신 학교였어요. 혁신 초등학교에서 좌파 교육을 참 많이 시키는구나라고 이 아이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학생이 된 아들의 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한 게 이제 반일 교육인데, 수업 시간에 가끔씩 쌤이 일본이 나쁘다고 하고 애들도 일본을 욕해요. 하지만 이건 별거 아니고요. 반미 교육도 있었는데요. 미국이 6.25 때 우리나라 자원을 가져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교육도 이상하게 시키고요. 외부에서 온 성교육 강사였는데, 여러분 요즘 세상은 여자를 애 낳는 기계라고 생각해요. 언제는 사람은 어떤 걸로도 차별하면 안 된다면서 차별하면 안 되는 예시를 보여주는데, 그중에 성적 지향, 동성애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심한 건 낙태를 미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낙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해도 낙태를 안 할 거예요. 라는 끔찍한 말을 했어요. 그 외에도 이승만 대통령을 비하한다든지, 그리고 국뽕에 취해 국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Do you know 한국? 우리가 독립한 건 다 독립운동가 덕분이다. 그리고 이슬람교 미화 교육 중에는 이슬람에 대한 책을 읽게 했었는데요. 이슬람교는 평화를 사랑하며 약자를 도와준다. 근데 저희 아이가 올바른 역사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일들이었을 거라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학교 교육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으니 부모님들이 그리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올바르게 잘 교육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발언은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서명하는 중에 전국에서 많은 학부모님들,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통과된 지역에서 또 이 폐지 운동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느냐, 그런 문의도 들어왔고요. 수많은 그런 학부모님들의 그런 협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성명서 낭독을 앞두고 혹시 기자님들 중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중에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폐지 성명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 제출한 게 이제 통과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이번에 우리가 6만 명 이상 이렇게 했고요. 사실은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2만 5천 명만 되면 이게 법적인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발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고요. 지금 이제 온라인이 한 1만 3천 명쯤 되고 이상 되고 1만 2천 명만 종이 서명이 되면 되는데, 이미 종이 서명이 한 5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은 분명히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무효 잘못되는 것 제외하더라도 2만 5천 명 이상이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서울시 의회에서 이거를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 의회가 이거를 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의 문제점을 알기만 하면 이거는 누구든지 반대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서울시 의회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자세하게 알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제철만 하고 이제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정말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정말 이 실체를 알 수 있도록 알리기만 하면 저는 충분히 통과된다. 모르면 통과되기 어렵지만 알면 통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또 지금은 우리 사회가 많이 깨어났어요. 많이 깨어나고 이 차별 금지의 문제점과 폐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효기간. 예, 이거는 유효기간은 없고요. 오히려 법은 반드시 다루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조항이거든요. 이걸 제출하게 되면 뭐 이렇게 옛날에는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이거를 무시하고 다루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없어지게끔 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법도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바뀌어졌기 때문에 저는 통과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알기만 하면 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될 거라는 생각은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참석하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유튜브를 통해 이런 사실들을 아시는 분들이 주위의 서울시 의원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문제점들을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또 더 질문이 있으신지요?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 이경숙 학부모님의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성명서. 서울시 의회는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나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 2021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부모와 교사, 시민들의 간절하고 정당한 요구를 완전히 묵살한 채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 조장하는 제2기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강행 추진하였다. 이러한 계획이 만들어진 근본 원인은 바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있다. 제44조에 교육감이 3년마다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조 등에서는 동성애와 양성애, 성전환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첫째,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이 제정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28조 등을 위반하고 있다. 둘째,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학생인권 오구간을 설치함으로써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등을 위반하고 있다. 셋째, 하고 종리밖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하고 있다. 이에 서울 시민들은 주민조례 발의안에 관한 나쁜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 서명을 진행하였다. 서울시의 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나의 자녀들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학부모들이 나선 것이다. 2022년 1월 5일부터 2022년 8월 10일까지 수기 서명과 온라인 서명을 합하여 4,367명의 서울 시민이 서명에 동참하였고 금일 서울시 의회 청구인 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시 의회는 주권자인 시민의 명령을 학생인권 조례를 즉각 폐지하라.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을 볼모로 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놀이개로 삼고 교육의 현장을 성적 타락과 패론의 산실로 만들어버리는 교육감의 행태에 시민들은 당장 폐지하라.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나쁜 학생 인권조례가 사라질 때까지 않을 것이다. 시의원들께서는 내 자녀를 살리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절차의 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2022년 8월 18일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 폐지 범시민 연대 51개 단체 일동. 네, 구호 제창 후에 그 서울시 의회에서 담당자분들께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전달하는 전달식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나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폐지하라! 우리 자녀 망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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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학생인권 폐지하라! 폐지하라!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 성전환 옹호 교육을 폐지하라! 사입에 대한 폐지하라! 폐지하라!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 의회 담당자분들 내려오셨다고 하는데 어디 계신지요? 네, 이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 기자회견인데 이렇게 와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참석하셨던 분들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 상자를 서울시 의회까지 옮기는 데 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